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3인 경쟁에서 다시 4인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천시장 경선 후보자 결정에서 제외됐던 윤주영 부천시장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며 4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에는 한병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선임행정관, 조용익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윤주영 전 부천시 감사관,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는 5월 1일과 2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엘러비전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격인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서 전달하고 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 마을에서는 외출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포에서는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0원 택시를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 월곶면의 한 마을.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2km 거리에 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려면 꼬박 30분을 걸어야 하는 거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겐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괜찮으셔도 어디 병원 가셔도 너무 힘들고 목욕탕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마을에 1,000원 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이음 택시로 불리는 1,000원 택시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택시입니다.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읍면까지 나갈 수 있고 택시기사는 지자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조받습니다. 문제는 이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장소와 행선지를 이야기하자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웃마을 택시 1,000원을 한 거 그걸로 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음 택시 이용자인지 확인하고 끊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배차가 됐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차로 단 5분 거리. 5분을 위해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연락도 택시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배차를 취소하려고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자 취소하려고 그래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통화를 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 마을에선 이음 택시를 아예 이용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불만 와야 그것도 기르는 거, 기다리는지 뭔지 하지. 언제 온다는 기약이 있어야지. 나 몇 시쯤 간다든지 몇 분에 간다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으면 버스 타야지 어떻게 가서. 김포에서 이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26곳. 사업 초에는 마을 전용 택시도 있었지만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김포 전체 택시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운영 방식도 콜택시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자 내지는 법인 소속 기사분들이신데 이용 택시콜도 받으실 거고 다른 데서 일반적인 택시콜도 받으실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조금 더 수익이 있는 손님을 잡으실 거고.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운영 방식이 바뀐 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콜이 들어왔을 때 1,000원만 받아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옛날에 등록된 사람들만 받는 그 콜을 수락하는 거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안 받게 되죠. 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음 택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운영 방식이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음 택시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시에서 교통 취약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탄생한 이음 택시. 독특한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주민들에게는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는 두 얼굴의 교통편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대형 건축 공사장 122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정명령 35건 등 1,26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요.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의식 부족과 관계 공무원의 역량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안전점검 참여자의 주요 의견으로는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의 일원화 방안 검토,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인천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기획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바람 중 하나는 바로 자립입니다. 인천시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32살 임정훈 씨. 요양보호사 보조로 일하고 있는 그는 자립생활에 설렘을 느낍니다. 혼자 장을 보고 또 음식도 해먹고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그는 저축도 늘릴 계획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좀 걱정됐지만 이제 자립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이제 좀 차근차근 이제 알려주고 이제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지원주택에는 자립지원사가 함께합니다. 그들은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함께 장을 보는 등 생활을 도와줍니다. 공과금 납부와 지원금 신청 등 처음 해보는 낯선 일상도 함께 하는데요.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원주택은 모두 8세대.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이 장애인 지원주택을 2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전환센터가 운영을 맡아 면밀하게 장애인에게 자립을 돕는 방식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도입기로서 시, 군, 구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천시 탈시설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지원주택 서비스 추가 발굴, 직무 매뉴얼 개발 등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의 문제, 지역의 현안에는 늘 시민단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시민단체죠. 부천 YMCA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요. 길었던 세월만큼이나 부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40년 동안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화합했던 일도 있고 갈등했던 일도 있고 40년 동안 YMCA가 세워준 목적,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는 목적을 굳건하게 지금까지 지켜온 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한국 사회 많은 단체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아니면 기업의 후원에 의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부천 YMCA는 40년 동안 회원들의 자립적인 힘에 의해서 회원들이 후원하고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40년 세월을 이어간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 인구密도가 높고 녹지가 적다 보니까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문제 제기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어떤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과 부딪히는 문제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좌절한 경험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하나의 사안은 실패를 해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힘을 모아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YMCA 40년 역사에서 줄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YMCA에서는 특히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가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부천 지역을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천 지역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때 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부천 IMC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교육받고 훈련되면서 지구 시민으로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제죠. 특히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과제들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둠이 깊을수록 불은 더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 청년들, 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부천에 만들어가는 것. 그게 YMC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요즘 해외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1개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남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년 내에 한국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9%는요,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에 가장 먼저 가고 싶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방문 예상 시기로 올해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3년 내에 한국 여행 의향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봤는데요.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 싶은 이유를 물었는데요. 문화와 체험, 즐길 거리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방탄소년단이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등 최근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처럼 앞으로 한국 여행 업계도 점차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던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근 조직 생활, 또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회적 거리가 한창 좀 강화됐을 때는 코로나 우울증이 좀 사회적 문제로 화제가 됐었는데 거리두기 해제 후에는 일상으로 복귀가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코로나 블루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자체는 엔데믹, 말하자면 풍토병 정도로 안정이 되었는데요.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또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생활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엔데믹 블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몇 달간 방학 생활을 하다가 학교 수업에 복귀를 하려면 불면증이나 불안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대면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습니다. 네, 우울증이나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부족과 같은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하면 업무 외에도 직장 동료들과 이제 대인 활동도 늘어나고요. 회식도 늘어나고 야근도 늘어납니다. 또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이 엄청 스트레스인데요.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또 재택근무하던 가족이 육아를 도와주었는데 다시 어머니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수면 부족도 많고 또 불안도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